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전세서기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댓글로 문의를 해주셔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고 실제로 돈까지 받은 제가 승소를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에 전세계약 2년 체결했고요.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이 하나 있었어요. 채권 최고액 4억 5천짜리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이 다가구 주택의 시세를 봤을 때 이 정도는 좀 안전한 수준이어가지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됐고요. 다가구 주택이면 임차인이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인 측에서는 다른 임차인들은 월세여가지고 이 보증금을 다 합해도 한 1억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하고 채권 최고를 생각해도 충분히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최우선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전세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집에 들어가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집에 경매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임차인이면은 배당 신청을 해라 하는 그런 통지서를 받게 돼서 이분이 경매가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황급히 이제 나 전세금 달라, 나 이 집을 빼고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집주인은 잠적을 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에게는 전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러면 이제 내가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당 신청을 하고, 그리고 주민센터를 가서 확정일자를 떼봤는데 세상에 이 임차인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리고 임차인들이 분명히 월세라고 해서 이제 월세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임차인들도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해서 다들 받아야 되는 전세금의 액수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배당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소송을 하면서 보니까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12명이었고요. 보증금의 총액이 한 4억 정도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경매를 가서 자기의 전세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요. 이분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임대인에게는 돈이 없어요. 승소를 해도 큰 의미가 없는 상태였고 실제로 소송을 해가지고 송달을 시키려고 보니까 이분이 이미 구치소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미 형사고소까지 됐고 돈을 못 갚아서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이분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제가 봤을 때 부동산에 소송을 거는 거였어요. 부동산은 보통 공제 계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이 업무하고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서 패소를 하게 되면 공제협회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하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는데,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현황,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같은 것들의 현황을 알릴 의무가 있고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그 뒤에 중개인이 같이 넣어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들이 월세 계약이라고 듣고 계약을 체결한 건데 전세 계약이었잖아요. 중개인이 설명을 잘못해줘서 내가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다, 중개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저희가 중개인한테 청구한 금액이 한 6, 7천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사실 중개인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요. 중개사가 이 해당 계약을 중개하고 받은 중개비가 26만 원이었거든요. 26만 원짜리 계약을 중개하고 지금 몇 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본인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인중개사라는 제도가 있고 그 자격증을 받은 사람만이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이유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전문직이라는 게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마땅히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 그 당시에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 같은 경우는 공시되는 게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임대인, 집주인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정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항변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집주인이 잘못 알려줬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자료를 주지 않아서 확인을 못했다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확인이 안 됐다라고 쓰는 게 맞고요. 집주인이 거짓으로 알려줬다면 그걸 그냥 구두로 듣고 받아 적는 게 아니라 구두로 듣고 실제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서 확인까지 해야 되는 게 중개인의 의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했다면 안 했다는 사실까지도 모두 기재를 했었어야 맞죠. 만약에 중개사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됐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알아보거나 이런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개인이 이게 맞다고 하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맞나 보다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중개사의 책임이 있는 계약인 거죠. 결국에는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공제계약을 체결한 그 범위 내에서 전부 배상이 가능한 금액이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였어요. 내가 좀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로 인해서 잘못된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변호사 상담을 해서 소송을 하면은 생각보다는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세 사기 당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